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후 들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빗줄기가 내일 오전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전남 남해안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최대 60mm의 강한 비가, 그 밖에 광주 전남엔 10에서 40mm의 강수가 예보돼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를 오르내리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하게 되는데요.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가 선정될 예정인데, 우리 지역의 오랜 수건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 현안들이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할 국정기획위가 오는 16일 출범합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247개의 공약을 80개로 정리한 뒤 정부 부처의 핵심 추진사항 20개를 더해 10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정과제에 꼭 포함돼야 할 광주 전남 핵심 사항으로는 지역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광주 군공항 이전과 의료계를 설득해야 하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꼽힙니다. 18년째 답보 상태인 광주 군공항의 무한공항 이전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방법을 찾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신속하게 반드시 옮기고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0년 가까운 수곤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도 반드시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SNS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디지털 의료를 기반으로 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선 공약집에서는 전남, 전북, 인천에 공공의대를 세우고 경북에는 일반의대 한 곳을 신설하는 내용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재원 마련 방안과 실현 가능성 등을 60일 동안 검토해 오는 8월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다시 한번 결렬돼 당분간 파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 버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어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세 번째 조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임금 8.2% 인상을 요구하던 노조는 5% 인상으로 요구 수위를 낮췄고, 당초 동결을 주장하던 사측은 2.5%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한때 바이오디젤 연료로 주목을 받았던 유채기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용유로 출시됐는데요. 농촌진흥청이 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유채 식용유는 수입산에 비해 기능성과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의 홍보전시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용유 사이로 유채유가 처음 선보였습니다. 유채씨를 좋은 상태에서 압착해 짜낸 유채유는 참기름처럼 진한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같은 유채씨로 만든 캐나다산 카놀유와는 확연히 구분되고, 무엇보다 유전자 변형식품을 쓰지 않고 기능 성분이 풍부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카놀라유는 GMO 품종의 노말 핵산을 이용한 화학적 추출 방식으로 착유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능 성분이 좀 적은 편이고요. 저희 국산 유채유는 논 GMO 품종을 활용해서 저온 압착 방식으로 착유하기 때문에 식물성 스테롤이나 카로티노이드 등과 같은 기능 성분이 카놀라유보다 월등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유채유 개발을 위해 7곳에 거점 재배단지 430헥타르를 조성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이 유채씨가 유채기름 생산에 가장 적합한 중모 7001 황혼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밖에도 유리와 금별 등 4개의 품종이 유채기름 생산용으로 보급됐고, 요즘 수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키도 적당히 크고 해서 쓰러짐도 없고요. 꼬투리가 굵어서 유채 알갱이가 아주 굵게 나와요. 국내에서 생산된 유채유는 친환경 농산물 제조업체와 지역 영농조합 법인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체유에 기능성 물질도 많고 좋다고 해가지고 가끔씩 와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부침이나 계란 후라이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드레싱류로도 사용을 하니까 되게 상큼하고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료 작물에 이어 경관 작물로 이제는 소득식량 작물로 영역을 넓힌 유채꽃. 유채 기름의 안정적인 시장 공급을 위해 유채 재배 면적의 확충이 시급한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다시 한번 전국 관광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물론 출향 호남인들의 귀향성 관광이 늘며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울창한 나무로 가득한 정원을 거니는 관광객들. 색색의 꽃과 함께 가족, 친구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2013년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조성된 순천만 국가정원.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순천뿐 아니라 광양, 여수 등 인근 시군으로 관광 동선이 확장되면서 순천만 국가정원은 전남 동부권 관광 산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각 같은 것들을 많이 잊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막 향기나 촉감이나 막 공기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살아나는 것들이. 최근엔 출향 호남인들의 귀향 관광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족 행사를 계기로 온 가족이 함께 고향을 찾는 이들에게 순천만 국가정원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정서적 귀향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사랑을 뿌려주는 그런 단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분 좋았고 순천 정원 박람회에 와서도 오늘 또 꽃을 보면서도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가겠습니다. 순천시는 2026년 세계 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365일 정원 도시를 표방하며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주민이 직접 가꾸고 참여하는 정원 문화는 순천만 정원의 성공을 넘어 도시 브랜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생태 관광 1번지로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는 즐거움을, 외로운 타지에 계시다가 고향을 찾은 귀한 관광객에게는 엄마의 품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모두의 정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아름다운 자연 공간을 넘어 지역 관광과 정체성, 사람을 잇는 호남인의 정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어제까지 화재 피해 접수 창구 운영을 마치고 피해 신고를 한 주민 13,00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후속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 가운데는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 인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12,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적 피해 5,900여 건, 영업 손실 등 기타 피해가 1,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남산 마린 멸치가 호주로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돌산읍의 오성수산 공장에서 마린 멸치 20톤이 선적돼 호주로 수출됐습니다. 150g 단위 소포장 형태로 가공된 제품은 호주에 있는 전남 해외 상설 판매장과 한인마켓 등으로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1,026억 원을 늘린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인건비와 학교시설비 등 필수 항목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광주형 늘봄학교와 AI 교원 연수 등 주요 교육사업 예산이 포함됐고 내년과 2027년 개교 예정인 학교들의 시설비도 반영됐습니다.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